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동향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그 최근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발표한 미리 준비된 발언에만 딱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CFO 발언이나 그 뒤에 Q&A는 빼고요. 오직 CEO 메시지의 핵심만 뽑아서 그 의미를 짚어보는 거죠. 맞아요. 자료가 방대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전략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CEO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회계연도 시작 어땠는지부터 보죠. CEO가 실적을 딱 요약하면서 매우 강력한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이 490억 달러를 넘었고요. 이게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현재 성과도 좋은데 사실 그 미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있잖아요. 수주잔고, 커머셜 RPO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50% 이상 확 늘어서 거의 4천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CEO가 언급했듯이 평균 계약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비교적 짧거든요. 이건 이 수주잔고가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계약 중심으로 아주 탄탄한 미래 기반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CEO는 이런 강력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역시나 AI 플랫폼 그리고 코파일럿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서요. 그리고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또 핵심 인재 영입, 그러니까 자본과 인력 이 양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성장을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AI 전력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오픈 AI.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CEO가 이 파트너십을 우리 업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십 및 투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막 극찬을 하면서 양측이 세워온 최종 계약, Definitive Agreement라고 하죠. 이걸 체결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와, 단순 협력을 넘어서 이건 뭐 역사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의 세부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오픈 AI 투자 가치가 초기에 비해서 약 10배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투자의 성공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가 앞으로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 규모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업에 앞으로 몇 년간 정말 막대한 추가 매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매출을 어떻게 나눌지, 특정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 권리, 그리고 애저 플랫폼에 대한 오픈 AI 모델의 API 독점권, 이게 AGI, 인공일간지능이죠. 그게 달성되거나 아니면 2030년까지 유지된다고요. 심지어 모델이나 제품 관련 IP 권리는 2032년까지 연장된다니, 와, 이거 굉장히 길고 강력한 독점 관계를 만든 거네요. 뭐 양사가 단순히 투자하고 투자받는 관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최첨단 AI 기술을 자기네 플랫폼과 서비스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독점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방대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자원을 안정적으로 쓰면서 연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든 거죠. 그 미래 기술인 AGI라는 변수까지 고려한 굉장히 전략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냥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 행성 규모의 클라우드와 AI 팩토리, 이걸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AI 시대를 위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를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고 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거죠.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수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CEO 발언을 보면요. 올해에만 전체 AI 연산 용량을 80% 이상 늘릴 계획이고요. 향후 2년 안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 규모를 지금의 거의 2배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스콘신에 짓고 있는 페어와터 데이터 센터 단지, 여기 한 곳만 해도 최종적으로 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쓴다고 하니까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투자예요. 그런데 단순히 막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고 효율성에도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최신 엔비디아 GB100, 300 GPU 클러스터를 세계 최초로 대규모로 딱 배포했다고 밝혔고, 또 AI 모델 학습, 추론, 합성 데이터 생성, 이런 다양한 AI 작업을 특정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fungible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 이런 유연성이 큰 강점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세부적으로는 실리콘, 그러니까 칩 설계부터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GPT-4.1 이나 GPT-5 같은 최신 대형 모델을 돌릴 때 GPU 하나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 데이터 단위죠. 이걸 30%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혔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는 더 나은 ROI, 투자 수익률이죠. 그리고 TCO, 총 소요 비용, 이걸 제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겠다 이거죠. 그리고 각 나라의 데이터 주권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언급도 좀 인상 깊었어요. 전 세계 33개국 고객들이 자기 나라의 데이터 규제를 지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 영역을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독일에서는 오픈 AI랑 SAP가 협력해서 애주어 기반으로 공공부문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글로벌 확장하면서도 현지화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게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제는 고객들이 자기들만의 AI 앱이나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돌릴 수 있게 돕는 애주어 AI 파운드리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포춘 500대 기업의 80% 포함해서 총 8만 곳 이상 고객을 확보했다니 시장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이 파운드리 강정 정점한 모델 선택의 폭이 엄청 넓다는 점인데요. 개발자들이 무려 11,000개 이상의 다양한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다른 경쟁 클라우드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분기부터 오픈 AI의 최신 GPT-5 모델뿐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그록4 모델까지 제공한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최신 최고 성능 모델들을 그냥 애주어 플랫폼 안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고객들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 랄프로렌은 고객이 앱에서 이런 스타일 원해요 하고 말로 설명하면 맞춤 상품 추천해주는 그런 대화형 쇼핑 경험을 구축했고요. 의료정보회사 오픈이비던스는 의사들이 막대한 의학 문헌을 빨리 찾고 환자 차트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AI 기반 임상 보조 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들 성과도 언급됐습니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다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자체 멀티모델 모델 MMI가 공개되자마자 업계 성능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고요. 또 비교적 작은 크기로 특정 작업에 효율적인 소형 언어 모델 SLM이죠. 화이 시리즈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6천만 건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최고 모델들을 가져오는 동시에 자체 모델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여러 종류의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규제 잘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게 돕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새 도구도 소개됐어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이걸 활용해서 기존의 감사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CEO는 결국 이런 실제적인 AI 도입 사례들이 늘면서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I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인프라와 플랫폼을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들고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에이전트, 바로 코파일럿 제품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EO 발표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제품 전반에 걸쳐서 AI 기능을 쓰는 월간 활성 사용자, MAU죠 이게 무려 9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중에서도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드를 땄단 제품군의 MAU는 1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네요. 네, 특히 그 기업용 생산성 도구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출시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핵심 기능인 채팅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요. 이 사용자 수가 분기 대비 5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CEO는 이걸 단순한 채팅 기능 성공을 넘어서 코파일럿이 앞으로
에이전트 AI 경험을 위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가 될 거다. 이렇게 그 의미를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옆에서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그런 중심적인 창구가 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결과물을 다듬어갈 수도 있고요. 또 팀즈 모드는 동료들을 코파일럿 대화에 초대해서 마치 여러 명이 같이 회의하면서 AI 도움받는 것처럼 협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 생산성을 넘어서 이제 팀 협업 방식까지 바꾸려는 시도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도비, 아사나, SAP, 서비스나우 같은 주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 ISV라고 하죠. 이 회사들이 자기 서비스랑 연동되는 자체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코파일럿 안에서 쓸 수 있게 연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사들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써서 자기 회사 내부 업무나 특정 프로세스에 맞는 맞춤형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코파일럿을 통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 사용자 수가 분기 대비 2배나 늘었다는 점은 이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 기업들의 M35 코파일럿 도입 열기도 대단해요. 포춘 500대 기업 중 90% 이상이 이미 M35 코파일럿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의 대형은행 로이드 뱅킹 그룹은 3만 개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직원 1명당 하루 평균 46분 업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대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 사례는 더 놀라운데요. 이번 분기에만 15만 5천 개 라이센스를 추가 도입해서 총 20만 개 이상 운영 중인데 지난 6개월간 직원들이 코파일럿이랑 3천만 번 이상 상호작용했고 이걸 통해서 수백만 시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와, 도입 규모랑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코딩, 즉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GitHub 코파일럿이 거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코딩 동료로서 이미 2,6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도체 기업 AMD 같은 경우는 수만 명 개발자가 GitHub 코파일럿을 쓰면서 매달 수십만 줄의 코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CEO는 이걸 통해 개발 시간을 수개월이나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발자 생산성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GitHub 플랫폼 자체의 성장세도 좀 주목할 만해요. 전 세계 개발자 사용자 수가 1억 8천만 명을 돌파했고 지금도 초당 1명꼴로 신규 개발자가 유입되는 등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새로 가입하는 개발자의 80%가 가입 첫 주 안에 GitHub 코파일럿 사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AI 기반 코딩 지원 기능이 이제 GitHub 플랫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GitHub에는 에이전트 HQ라는 새로운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이건 오픈AI, 엔트로피, 구글 등 다양한 회사가 만든 여러 코딩 전문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에이전트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에이전트까지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AI 도구들을 복잡함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코파일럿의 적용 범위는 업무 생산성이나 코딩을 넘어서 다른 전문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분야에서는 한 30여 개의 전문화된 보안 에이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 예를 들면 엔트라나 디펜더, 펴뷰, 인튠 같은 데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디펜더에 통합된 피싱 메일 분류 에이전트는 보안 분석과의 업무 효율성을 최대 6.5배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보안 전문가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헬스케어 분야 성과 역시 아주 인상적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료 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요약해주는 드래곤 코파일럿은 이번 분기에만 1,700만 건 이상의 환자 기록 작성을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1,000명 넘는 의사가 이 기술을 진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료진의 그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소비자 경험 쪽에서도 AI 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CEO는 모든 윈도우 11 PC가 이제 AI PC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특히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그냥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니라 말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코파일럿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코파일럿이 직접 웹브라우저나 데스크톱 앱을 조작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기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PC 사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읽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인 엣지도 AI 기능을 통해서 웹서핑 중에 여러 단계 작업을 자동화해주거나 사용자가 이전에 하던 작업을 쉽게 이어가게 돕고 있고요. 그 결과로 18분기 연속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색 엔진 빙 역시 대화형 검색 기능이 더 강화됐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코파일럿 앱의 일일 사용자 수는 분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코파일럿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정보를 찾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룹 기능도 추가돼서 공유 경험으로도 확장됐습니다. 짧게 언급됐지만 게임 분야에서도 코파일럿 기술을 활용해서 음성 기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에도 AI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네요. 네. CEO는 발언 막바지에 AI 분야의 이런 눈부신 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사업 부문들의 견조한 성장세도 잊지 않고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과 거버넌스를 통합한 플랫폼 패브릭 매출은 60% 성장했고 핵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SQL DB 하이퍼스케일과 코스모스 DB 역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용 비즈니스 앱인 다이나믹스 365는 경쟁사들로부터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고요. 보안 부문은 하루에 100조 개가 넘는 방대한 위협 신호를 분석하면서 모든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 회원 수는 거의 13억 명에 육박하고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집중하면서도 기존 사업 기반 역시 매우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게임 부문에서도 스타필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같은 여러 신작 게임 출시와 또 마인크래프트가 역대 최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를 달성한 것 등에 힘입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컨텐츠 및 서비스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면서도 기존의 강력한 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잘 관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정리하자면 CEO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 중인 그 행성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팩토리,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정보 업무, 코딩, 보안, 헬스케어 등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영역에 걸쳐 제공되는 코파일럿 제품군.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아주 광범위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AI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는 걸 넘어서 그걸 뒷받침할 인프라부터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최종 사용자 앱까지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유지하고 다가올 거대한 AI 기회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자본 투자와 핵심 인재 확보 양쪽 모두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거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의 준비된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AI 전략과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실행 속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 고객 가치로 연결하려는 그 치밀한 노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단순히 그냥 뛰어난 AI 기술을 선보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초거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그게 AI 팩토리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그 위에서 혁신할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고 이게 에이저 AI 파운드리고요. 나아가서 코파일럿이라는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업무 현장, 코딩 환경, 보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생산성 형상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아주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접근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AI에 대한 이토록 전폭적인 투자와 정말 눈부신 실행 속도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과연 어떤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주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